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국보위가 기획을 해서 1980년 7월에 열린 기업풍토 쇄신을 위한 기업인 대회는 그야말로 동원된 거의 강제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인들은 군소리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 바로 직전에 부산 동명목재라는 데가 회생 과정에서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또 신군부는 공식,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기업인들의 황골탈퇴를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분위기는 소위 국보위 시대인 1980년도 여름 내내 계속됩니다. 1980년 8월 18일 동아일보. 정경련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제계 자율 정화 작업과 관련 18일 회원 간담회를 열고 지탄받는 2세 경영인을 퇴진시킬 것과 기업별로 지나치게 많은 중역들을 정리하는 등 자체 정화 방침을 다짐했다. 이날 정주영 전경련 회장은 사회 각계의 정화 작업에 발맞추어 펼쳐지고 있는 경제계의 정화 운동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강조하고 전체 회원들은 이 작업에 성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래, 이렇게 가줘야지. 에? 김 박사도 그 자리에 갔었어요? 예. 업계가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계속 추진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기업 풍토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고 왔습니다. 그렇지.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들이 완전히 쇄신을 해야 한다고. 어? 쇄신이 뭐냐? 뿌리채 바꾸는 거잖아. 안 바꾸면 얘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김 박사, 이 혹시 말 좀 타봤어요? 이 승마 말이야, 승마. 이거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이 말등에 올라타고 고삐를 잡을 때는 말이야. 참새 한 마리를 가볍게 쥐는 것처럼 이래 살짝 잡아야 한다고. 그러다가 잡고 있던 이 고삐를 요래 풀어주면 말이, 하면 이 말이 빨리 달리기 시작을 하거든. 그렇군요. 경제인들도 그래. 고삐를 들어주면 꼼짝도 못하다가도 고삐를 좀 놓아주면 알아서 아주 잘 달린다고. 이 박사. 예. 며칠 전에 기업풍토 쇄신대회가 열렸고, 어제는 뭐냐, 정경련 간담회도 있었는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고삐를 한 번 더 바짝 조여봅시다. 여보세요? 박 회장, 그 정지영 회장은 왜 연락이 안 돼요? 그 해외 출장으로 알고 있는데, 왜요? 이 양반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르고 태평세골이구만.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무슨 난리요? 오늘 국보위에 있는 친구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조만간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메가톤급이요? 지난번에 기업풍토 쇄신 대회 있었잖아요. 그때 반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건데요?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강제 매각까지 거론된대요. 뭐요? 언제 정식으로 발표될지 모르지만 시간 문제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엄포만 놓은 게 아니었단 얘기가 되나요? 그렇죠.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참, 요즘 같은 시국에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 날 잡아 잡수 농 놓고 있다가 앉아서 죽을 거예요? 전화 끊습니다. 전두환 장군, 드디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로구만.
당시 국보위는 기업 소유 부동산의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한 강력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과 기업인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촉진하고 소유를 제한할 것. 재벌기업 소유 계열기업을 정리할 것. 회사 정리 제도를 보완하고 구제금융을 억제할 것. 기업 경비의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기업 과세 제도를 합리화할 것.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자. 앞의 내용은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20여일 만에 발표된 9.27 조치의 내용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9월 30일, 전두환은 청와대로 경제단체장들을 부른다. 여기 보니까 평소에 제가 종강에 맞지 않던 기업인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기업인들한테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제법 많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갖다 꽤 많이들 했어요. 지금 이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정의사회 구현, 복지사회, 이런 게 이 말로만 됩니까? 실신을 해야죠. 그러나 본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래 먹고 사는 게 누구 덕입니까? 예? 바로 여러분, 경제인들이 쌓아올린 공적 아닙니까? 5.16 때처럼 기업인들을 함부로 다루진 않겠다는 말이다. 다만 문제점은 알아서 고치라는 압력이자 독려였다. 그 무렵 국보위는 경제계에 대한 일대 쇄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위원장님,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온 통계 보고서 좀 봐주십시오. 국보위 경제과학분과 위원장 김재익에게 보고서를 들고 온 이는 김재익의 부하인 오관치 경제과학분과위원회 간사였다. 그는 육사 21기 출신으로 미국 유학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육사 교수와 국방연구소를 거쳐 국보위로 합류한 현역 대령이었다. 개포동 수소 쪽의 녹지 87%가 부재지주 땅이네요. 아유, 부재지주 땅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 전국 32개 도시에 총 2억 평의 녹지가 있습니다. 기왕 부재지주 땅이라면 정부가 수용해서 택지 개발을 하면 막대한 자금도 조성할 수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네요. 사회가 안정되려면 중산층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집 없는 중산층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명분도 좋습니다. 국민들한테 집을 많이 지어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야 그렇죠. 문제는 물가 관리인데 이 통화 관리나 물가에 영향을 안 주고도 집 지을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재지주 땅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개포 같은 경우는 평당 5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는 평당 60만 원이 넘습니다. 아하, 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예. 요즘 집 한 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주택보급률이 50%를 밑돌고 있는 거고요. 자, 오간사. 우리 저녁이나 같이 오면서 그 얘기 좀 더 해봅시다. 제가 아는 사람이요. 1980년도에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아마 영동 한양 아파트든가 했는데 그때 단위로 평당 100만 원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어떻게 아파트 한 평에 100만 원이나 하냐 그래? 하면서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 때문에 그렇게 비쌌던 거였습니다.
집 한 채 짓는데 드는 총 비용의 60% 정도가 땅값이었으니까요. 뭐야? 500만 원이라고? 아니, 오대령, 그게 정말 가능하나? 어? 예, 가능합니다. 김재익 박사하고 상의해 봤어? 예, 김 위원장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수용이 가능한 녹지를 택지로 개발해서 집을 지으면 수익성이 있다는 건데, 응? 그 이문이 얼마나 남나? 우선 정부가 수용을 해서 토지공사가 도로하고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갖춰 개발하는 데까지 평당 15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녹지를 택지로 바꿔서 일반에 매매를 한다면 평당 30만 원 이상은 남는 셈입니다. 이 근처 땅값이 60만 원 선이니까 그렇긴 하네. 에? 그 돈으로 재원을 만들면 500만 호가 가능하다는 기지. 예. 평당 10만 원씩만 남는다고 해도 2억 평이면 얼마입니까? 내년부터 한 10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14조 원 정도는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래 뭐 이 땅 짓고 헤엄치기네 그거. 응? 1980년 당시 전국의 주택수가 530만 호였다. 그런데 10년 동안 500만 호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두환으로선 매력적인 계획이다. 그러나 같은 국보위 소관위원회인 건설위원회가 들고 일어났다. 아니, 난센스라뇨? 난센스죠. 수용한 땅을 가지고 정부가 장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대령, 그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서려면 대단위로 개발이 돼야 합니다. 부재지주 녹지가 그렇게 큰 덩어리가 있습니까? 결국 주변 사유 재산까지 수용해야 하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위험한 발상이에요. 누구 땅은 수용하고 누구 땅은 수용 안 합니까?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오대령이 책임질 겁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들 합니까? 지금 주택보급률이 50%도 안 됩니다. 땅값이 비싸서 집을 짓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 녹지를 수용하려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수용 과정에서 정부가 먼저 망할 겁니다. 이건요, 혁명입니다. 혁명! 뭐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못한 일,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불가능한 일, 지금 이 시점에서 혁명적인 발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일이니까요. 김 박사, 오대령이 추진하는 그거 문제가 뭐요? 오관치 대령 주장은 녹지 수용인데 우리 국보위 건설위원회나 건설부는 반대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녹지 수용이라는 거 그게 그리 어렵나? 저도 처음엔 오대령 제안에 호감을 가졌는데 건설부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결국 5.1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일어난 부동산 투기 바람에 그 땅값이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땅값을 피하려고 정부가 앞장서서 녹지 장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500만 호 계획은 완전히 없었던 일로 되는 건가?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땅 문제는 차차 실마리를 풀어가기로 하고 그 500만 호 건설 계획은 갖고 가는 게 어때? 응? 어차피 국민들한테 집은 필요한 거잖소. 물론 주택 공급은 차차 늘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만한 계획은 아닙니다. 혁명적 발상으로 등장한 500만 호 주택 보급 계획은 더 이상 동력을 잃고 50 정권 수립 직후 슬그머니 폐기된다. 결국 1982년부터 86년까지 50 정권이 공급한 주택은 176만 호에 그쳤다. 500만 호 건설. 아마 군인들로선 국민들한테
혁명에 버금가는 선물이 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간 뒤에 그들도 깨달았을 겁니다.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